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림남 장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054번째 시간으로 안성식 기자의 새 이야기 3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성식 기자의 새 이야기 3. 구 흑두루미. 겨울 재촉하는 금붉은 날개. 오늘 7일은 물과 땅이 연다는 입동이다. 이즈음 철새 도래지는 공항 대합실 같다. 환송이나 영접 같은 의식은 없지만 떠나는 자의 분주함과 찾아오는 자의 설렘은 매 한 가지다. 여름 철새가 떠난 빈 들판은 속속 내려앉은 겨울 철새가 차지할 것이고, 그들의 날개 속에 품고 온 북녘의 찬바람은 이 땅에 겨울을 가져올 것이다. 흑두루미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이맘때다. 두루미라 하면 하얀색을 떠올리지만 검은 백조가 존재하는 것처럼 검은 두루미도 있다. 선발때야 10월 중순이면 나라와 들을 닦아놓지만 수백 마리 본대가 합류하는 것은 동지정음이다. 번식지인 시베리아를 일으켜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흑두루미 집단 가운데는 일본 가고시마현 이즈미까지 왕복하는 무리도 있다. 이런 장거리 비행에는 중간 기착지가 중요하다. 휴식과 재충전 그리고 안전한 잠자리는 생존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을 두루 갖춘 1차 기착지가 충남 서산 천수만 간척지고 2차 기착지가 전남 순천의 순천만 연안습지다. 이들이 즐겨 찾는 곳이 어디든 먹이를 공급하는 드넓은 들판이 있고 천적으로부터 안전한 담소나 바다를 끼고 있다. 하루에는 속절없이 짧아지고 어쩌자고 밤은 자꾸만 길어지는지 그것은 화려한 노을빛 속에 암흑이 응태되기 때문이 아닐까. 원시의 아름다움을 낳는 저 핏빛 산통 그 사이를 무심히 가로지르는 흑두루미의 노래소리에 노을은 금붉은 빛으로 짙어가고 고이 접는 날개짓에 겨울밤도 깊어간다. 10. 호사비오리. 금슬 좋다는데 왜 희귀조가 됐을까? 그를 처음 만난 곳은 북한강이었다. 붉은 햇살이 밤새 은강의 덩어리에 따스운 입김을 후후 불어대는 아침, 이곳으로 나를 이끈 것은 호사비오리였다. 그의 예민한 성깔은 새벽 대바람부터 나를 조바심치게 했다. 멀리 반짝이는 윤설의 실루엣으로 떠있는 것이 자갈인지 새인지 긴가민가 바라보는 순간 물불화를 일으키며 사라지는 호사비오리. 새들이 흩어진 뒤 홀로 남은 강은 쓸쓸했다. 그 쓸쓸함은 어딘가에 숨죽이고 있다. 겨울이 되면 불쑥 살아나 나를 팔당으로 충주 남한강으로 나주 더들강으로 몰고 다니며 찬바람에 떨게 했다. 오리가의 비오리 가운데 호사비오리는 단연 눈길을 끈다. 긴 댕기깃이 아름답기 때문만은 아니다. 힘없는 것들은 생존의 절박한 상황이 돼서야 비로소 주목을 받곤 한다. 어디든 동행할 정도로 금술이 좋다는 호사비오리가 왜 더 많은 종족을 퍼뜨리지 못하고 지구상에 3,600에서 6,800마리만이 생존하는 희귀조가 됐을까? 정다운 이들이 살아남기 힘든 곳이라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대체 어떤 곳일까? 자맥질을 마치고 수면 위로 떠오른 호사비오리의 부리에 물고기 한 마리가 빛나고 있다. 수면을 박차고 날아오를 수 있는 것도, 차가운 강바람에 따스한 제 체온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아직은 강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태어난 곳은 백두산 기슭의 맑은 계곡이거나 북녘의 아무르강, 우수리강. 그들은 지난 겨울 여행을 어떻게 기억할까? 우리는 지난 한 해를 어떻게 기억할까? 한 해의 끝자락 지치고 낡은 우리의 기억들은 모두 저 흐르는 강물에 뛰어보내자.
강물이 꽁꽁 얼어붙어 긴 침묵에 들기 전에 10일 참수리. 새해를 맞았다. 저마다 소망 하나 떠올리게 마련이다. 시작은 그것만으로도 기분 좋은 일이다. 모처럼 차를 모아 모라 한강을 따라 달려본다. 노을 물드는 하류도 좋지만 팔당대교 지나 퇴천으로 이어지는 강변길을 나는 사랑한다. 불쑥 솟아오른 금단산과 예봉산을 끼고 굽이쳐 흐르는 힘찬 모습을 나는 사랑한다. 이 아름다운 곳을 새인들 놓치겠는가. 계절에 따라 많은 새가 오고 가지만 운 좋으면 늠름한 참수리 천년기념물 243-3호 와도 맞닥뜨릴 수 있다. 캄차카와 사할린 등지에서 번식하는 이 새는 개체수가 아주 적은 세계적인 희귀조다. 이런 귀한 손님을 대도시 근처에서 만날 수 있다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흑백의 깃털에 감춘 강력한 부리와 발톱은 맹금류 참수리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돋보이게 한다. 금단산 기슭에서 참수리가 즐겨 머무는 키 큰 낙엽송의 우등지를 발견한 건 행운이었다. 그를 찾아 산을 올랐다. 반짝이는 강줄기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한성 백제시대에는 왕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성지로 전해지는 이곳은 지금도 무속인들 사이에서 용한 기도처로 꼽힌다. 영험한 산기운이 참수리를 인도한 것일까? 참수리의 예지가 이곳의 진가를 간파한 것일까? 대물의 꿈을 꾸기 위해서는 높은 곳이 필요했으리라. 왜 그를 찾기 쉽지 않은지 그제야 알게 됐다. 물고기를 잡지만 그는 물에 나가지 않고 산에 물러나 있었다. 왕이 무릎을 꿇고 사제가 손을 모으고 힘없는 사람들이 작은 소원을 비는 곳에 참수리도 자리를 던 장막강산이 눈발이 휘날리더니 바람이 일었다. 고목이 흔들리며 쩍쩍 소리를 냈다. 내 소망이 무엇냐고 묻는 듯 됐다. 12. 두루미. 천년을 산나는 왕년의 연하장 스타. 깜짝같이 사라진 것이 있다. 설 무렵 사람의 온기를 느끼게 했던 것. 하얀 새가 감사, 은혜, 기원의 마음을 품고 붉은 해 위에 날았다. 연하장 얘기다. 그날 신년과 함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새 두루미 한 해를 상징하는 12지간의 동물이 따로 있건만 두루미는 정초가 되면 가가호호 날아들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따뜻하게 이어주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두루미에 대해 헷갈린다. 학인이 단정학이라는 말은 두루미의 별칭일 뿐이다. 몸통이 하얘서 두루미와 헷갈리는 새로 황새와 백로가 있다. 그러나 하얗다고 다 학은 아니다. 우선 두루미의 키 140에서 145cm는 아이만큼이나 크다. 이보다 작은 황새 110에서 115cm의 다리는 붉은색을 띈다. 두루미의 목과 셋째 날개의 깃 꽁지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는 검고 정수리가 푹다. 두루미와 황새가 겨울철새인 것과 달리 백로는 대부분 여름철새다. 그러니까 여름에 제법 큰 하얀 새를 봤다면 그건 학이 아니라 백로라는 얘기다. 예부터 두루미는 우리 생활 주변에 있었다. 연하장뿐만 아니라 글과 그림에서 어복, 도자기에 이르기까지 어디든 자유롭게 넘나들었다. 또 올곧은 선비는 그 고고한 자체를 담기를 희망해 학춤까지 따라줄 정도였다. 2015년 정초 그들은 더 이상 따뜻한 인사를 배달하지 않는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 천연기념물과 멸종, 희귀종이 되어 음동, 한철, 철원과 연천, 민통선 부근에서만 어렵게 만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두루미는 있다. 주머니에 500원 동전이 있는가. 동전을 던져보시면 뒷면이 나왔다면 새해 돈 많이 벌 운세, 앞면이 나왔다면 무병장수할 운세. 그가 바로 천년을 산다는 두루미니까.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